우리 그 옥천 6월 오늘 29일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아니죠. 예, 내일이 30일까지 있군요. 6월 마지막 날. 우리 은빛 상담소, 은빛 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예, 예. 오늘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장마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써오셨는데 우리 그 김원명 선생님이 모처럼 어 우리 오이숙님이 또 못 가겠네. 영동인데 비는 오고. 근데 이제 번개처럼 날아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원명 선생님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예. 예. 캠핑 늘 이렇게 설레입니다. 오늘은 어디 갔을까? 근데 이제 캠핑에 대한 개선 의견을 이렇게 써오셨습니다. 캠핑 및 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개선 의견.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텐트, 캠핑카, 카라반 등의 알박기 논란 방송이 많이 나온다. 원래 알박기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많지 않은 알짜배기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업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높은 금액을 요청하는 행위로 가끔 방송에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은 캠핑 알박기, 주차장 알박기가 문제이다. 캠핑 알박기는 유료 입장, 캠핑장이 아닌 무료 차박지나 야영장에서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긴 후에도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을 철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용을 방해하고 이런 장소를 자기들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공원에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막 주민들이 막 칼로 막 이렇게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 그동안 단속 기준이 없어 강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관련 법규가 새로 만들어져 알박기 텐트는 일정 계도 기간 후에 강제 철수를 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일부 주차장에 계속 장기 주차를 하고 있는 캠핑카나 카라반의 주차장 알박기는 아직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캠핑 알박기, 주차장 알박기와 관련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전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이다. 옥천군의 캠핑 알박기 장소는 금강수변 친수공원이다. 가끔 친수공원에 가보면 몇 군데 알박기 텐트와 카라반이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생각으로는 공원 입구에 안내소를 만들어 텐트, 캠핑카, 카라반 이용객에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강제 판매와 연락처를 부착하게 한 후 입장을 시키고 퇴장 시 쓰레기 봉투 수거와 연락처를 회수하면 쓰레기 처리 문제와 알박기가 해결될 것 같았다. 물론 관리자 및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겨울철을 제외한 주종 월요일부터 목요일에는 순찰만 하고 이용객이 많은 금토 일요일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그 관리원도 자원봉사자나 노인 일자리를 충당하면 될 것 같다. 아니면 사전 입장 허가제로 변경하면 그나마 지금보다도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대표적인 주차장 알박기 장소는 교동저수지 주차장, 문화체험관 주차장인데 대형 트럭, 특수차량, 카라반 등 항상 많이 주차되어 있다. 물론 무료 공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공원 이용객이나 관광 목적으로 차량만 주차를 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이용객이 많이 없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대형 트럭들의 주차를 위한 주차장은 옥천군 외곽에 세우고 장기 주차 차량은 연락처를 차량에 부착하여 비상시 누구든 연락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다. 또한 가끔 대형 관광버스 단체 관광객들이 식사를 아무런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이용객을 위한 쉼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듯하다. 우리나라는 주로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를 제한하고 받고 있어 캠핑카나 카라반 등은 주차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캠핑카나 카라반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기 전 캠핑 및 주차장 알박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야, 좋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요즘 이제 진짜 이게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캠핑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더 이제 폭발적으로. 예. 예, 마이크 갖다 대고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예, 어떻게?
얼마 전에 어디 공원에서 진짜 뉴스에 나온 저도 봤거든요. 거기 어디였더라요? 경상도 쪽이었나? 경상도 쪽일 거예요. 예. 어디 공원에 그냥 그 텐트를 알박기를 해놓고 안 치고 그냥 계속 나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냥 거기 이제 칼로 그냥 아예 그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참 서로에게 안 좋겠죠, 그죠? 되게. 그래서 또 카라반 차량은 또 진짜 도시에서는 주차하기도 힘들적이죠. 예,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참 의미 있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어쨌든 뜻깊게 잘 읽었고 다음에 또 캠핑 어디 갔다 오신 지 있습니까? 아, 요즘에는 제가 그 창고가 좀 있는데 네. 한동안 안 갔더니 그냥 풀이 그냥 내 키만큼 올라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 몇 년을 손을 안 봤더니 이제 그 안에 쓰레기 같은 게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요새 그거 정리하느라고 조금 이 또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잠시 휴식 중입니다. 캠핑을 쉬고 거기도 좀 시원하고 하니까 주로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즐기고 있습니다. 창고요? 네.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금산에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제가 금산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옥천 아니라요? 예. 근데 이제 집사람이 집이 옥천이니까 자꾸 이제 그 대전에서 금산 가는 거리하고 옥천 오는 거리하고 똑같았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옥천에 이사 오다 보니까 같은 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산 가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이제 잔디 안 갖고 막 가면 한 2달 있다가 막 풀이. 거기에도 집이 있습니까? 집이 아니고 창고예요. 창고. 네. 집은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고 살지 않은데 집을 못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업할 때 창고도 좀 쓰고 가끔 가서 즐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지가 250평이고 창고는 뭐 컨테이너 한 서너 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우 크네요. 거기다 원래 집을 지어서 살려고 했었습니까? 한참 이제 가끔 그런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집을 확 지으려고 했더니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땅값 빼고. 땅값 빼고.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은 그렇죠. 집이 폐허가 되니까. 그 처갓집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좀 질러 그랬는데 안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기는 조금 나이가 좀 있고 젊고 하니까는 못 가고 지금 생각하면 안 짓는 게 잘한 거죠. 지금 졌으면 뭐 거의 집값을 못 받는 거지. 그리고 금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가지고 땅값이 자꾸 내려가. 금산 읍입니까? 어디 면입니까? 읍이요. 읍에. 그러면 그래도 그냥... 진학산 바로 밑에니까. 진학산. 거기 가면은 조금 넓어갖고 좀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대지가 157평인데 이게 또 옛날 담을 싸가지고 이 돌로 싼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이게 이게 면적이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좁아 보여. 근데 이제 거기 가끔 가보면 이제 넓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거기 원래는 거기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놀이터로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계획이 뭐 가서 마누라 그림 그리고 뭐 저 사진 찍은 거 정리 좀 하고 뭐 전시관 같은 거 만들죠. 이런 거 저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게을러지니까 안 되더라고. 사모님 또 그림도 그리시나 봐요. 아니 뭐 이렇게 일단 소질은 좀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천윤기 선생님. 오늘은 건강에 대한 그 글을 써오긴 했는데 지금 김원명 씨가 그 주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내가 주차에 대한 그 글을 써놓은 게 또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올릴까 싶은 생각이네.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올리시면 그러면 올리시는 동안 이야기를 우리 김감만 선생님 낭송을 하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제 써온 거예요? 예. 여기. 장마와 독거노인. 며칠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중충한 날씨에 비가 쏟아지고 청둥 번개에 새카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참 우울하기도 한데요. 우리는 저 캄캄한 먹구름만 보지 말고 그 위에서 우리에게 찬란하게 빛을 비춰줄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요. 우리는 이런 긍정적 생각으로 이 장마를 건강에 잃지 않고 잘 보냈으면 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죽은 이의 오늘은 너무 간절했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간절했던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둘러앉아 얼굴 맞대고 웃음 지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스쳐가는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의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축복받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6월 8일 오후 7시경 난생 처음 옥천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급성 장염이었는데요. 점심때부터 배가 이상하게 아팠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 체한 것 같아 약을 먹고 누웠는데 식은땀이라고 배는 뒤틀리고 정말 고통스러웠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벌떡 일어나 옷을 주워 입고는 성모병원만 생각나 차를 몰았다. 성모병원이 종합병원인지 준종합병원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큰 병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차를 세고 간신히 정문으로 갔더니 문이 잠겼다. 참 황당했다. 그때부터 몸이 더 이상했다. 오바이트, 의학용어로 이제 보비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계속 나와 죽을 것 같았다. 119에 전화를 했다. 그들이 바로 와 나를 응급실로 데리고 가는데 맙소사 바로 옆에 돌아가니 바로 거기 있다. 참, 반백의 교수님이신가 그날 당직하시는 분 같다. 배를 여기저기 눌러보시고 질문을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 많은 검사 결과를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건강에 이상이 없단다. 수액 링거를 맞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중간에 링거줄에 주사기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게 아마 장염에 관한 처방인 것 같았다.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고 배 아픈 게 그냥 사라졌다. 링거를 맞는 동안 몇 번을 오셔서 나를 섬세하게 관찰하시는 교수님의 인상이 참 깊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아파 고통 받아본 적이 없다. 인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살면 오만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번 일로 늦은 나이에 깨달은 바가 참 많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는 밤 10시경, 나는 장염은 처음이라 교수님께 물어봤다. 그랬더니 여름에는 음식과 주방기구, 청결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단다. 독거노인 여러분, 주방 싱크대, 도마, 그릇 등 항상 깨끗이 관리하시고 음식이 좀 이상하면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바이트를 하다가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큰일 날 것 같았다. 저는 아직 혈압은 20대나 같아 참 다행이었습니다. 6월 8일 당직하셨던 그 교수님과 간호사 두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우리 옥천에도 밤에 응급실에 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죽을 뻔했어요. 여기서 그날 목요일 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밤에 네. 119 걸어도 이렇게 안 옵니까? 119를요. 119를 부르면 아무리 빨라도 거기서 집까지 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그때는 좀 덜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왔어요. 병원까지. 아, 직접이요? 네, 직접 왔는데 병원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열려 있는데? 밤에 7시경. 그렇게 다 퇴근했나 봐요. 그래서 뭐 옆에 글씨가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때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아무래도 여기는 큰 병이 없으니까 대전까지 가야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걔들이 와서 안내를 하는데 돌아가니까 바로 옆에 여기. 네. 근데 정문은 잠겨 있고. 네. 그때도 다 하체가 다 풀어져 가지고 걸음도 못 걷고 막 이거 계속 하고 죽겠더라고요. 토를 이렇게. 네. 음식을 잘 못 먹은 제가요. 누가 뭐를 줬는데 맛이 좋으니까 음식이 이제 자꾸 끓여놓으면 상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 3번을 먹고 이제 마지막 날 그날 여기 오는 날 아침이에요. 그때가. 거기에다 이제 같이 먹었는데 어째 맛은 괜찮았는데 느낌은 좀 이상했어요. 근데 와서 수업 마칠 때까지 별로 이상이 없었는데 집에 가서부터 야 식은땀이 나고 완전히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허탈하네. 딱 응급실 119 불렀는데 멀리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서 들으니까 여자도 왔는데
여자가 이거 간호사인가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출동은 출동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무슨 뭐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사가 고맙고 야 갑자기 탁 편해지니까 건강 잃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김원봉 선생님 신청곡 뭐 신청하실 겁니까? 저요? 예. 은희의 꽃반지 끼고. 은희의 꽃반지 끼고 네. 접수 바랍니다. 우리 캠핑 우리 김원봉 선생님도 노래 신청 안 하셨는데 솔개 트리오에 아직도 못하는 사람 부탁해요. 예. 오늘도 갈대밭에 저홀로 우는 새는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아득히 밀려오는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알아요. 난 몰라요. 이 가슴엔 아직도 못한 사랑. 지난 밤 꿈속에서 저홀로 우는 여인 내 마음을 알았나봐. 쓸쓸한 바람에 저만큼 밀려오는 또렷한 그 소리는 잃어버린 그 옛날의 행복이 젖어있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하나요. 난 싫어요. 돌아와요. 아직도 못한 사랑. 생각난다. 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끼고 다정히 손잡고 거닐던 설길이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생각난다 그 바닷가 그대와 둘이서 쌓던 모래성 파도가 밀리던 그 바닷가도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정녕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어요. 여기 당신이 준 꽃반지를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길 걷습니다.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 외로운 밤이면 품에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 옛일이 생각나 그대는 머나먼 하늘에 예, 그다음 우리 천윤기 선생님 주차 우리 다시 찾아서. 네. 주차. 주차란 차를 일정한 장소에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그 일정한 공간이 어디이며 이용자가 누구인가와 공간 이용료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다. 마이카 시대에 걸맞게 차량의 숫자는 인구수에 맞추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구당 1차가 아닌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라 주차 공간 또한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여기에서 갈등의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답을 얻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이다. 차를 갖는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량이 차지하는 공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차한 순간부터 그 차의 사유 공간이 되는 것이므로 공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차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점을 찾는다면 의외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네, 이상입니다.
시골은 이제 그런 게 편한 것 같아요. 주차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안 하니까. 하나요, 저? 아니 주차가 이제 사유 공간이 있고 공유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유 공간은 자기 사유지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공유 공간에 자기 차를 갖다 그러니까 주차를 시키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무료 주차를 하면서 그것도 또 장기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 공간은 그 사람 것이 돼 버리는 거야. 그렇죠. 은연중에. 그렇다면은 결국 다른 사람이 이용해야 할 그 자리를 그 어느 개인 하나가 그냥 독점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횡포라고 해도 되고 특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일 차를 가졌다 그러면 내가 차를 세워놓는 공간에 대한 비용은 내가 당연하게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우리 전부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주차 때문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가와 현대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도 보면은 밤에 엄청 차들이 꽉 쩔어 있습니다. 지금 장야주공도 그렇고 그래서 군에서 주차장을 옥형 아파트 앞에도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공영 주차장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영 주차장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그게 그 주변 주택까지 피해가 막 있으니까 이 가와 현대 아파트도 이 밤에 올라가면요 거의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꽉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옥천은 얘기한 것처럼 이 시골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줄어드는데 차량 대수는 늘어나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읍내 순환버스가 필요하다는 게 읍내 이게 주거지에 순환버스가 계속 다니면은 차를 살까 하다 고민하는 사람도 버스가 편하니까 안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가차가 없으니까 장이아주공에서 시내까지 나오는 것도 약간 걷기 애매하고 가와현대 아파트도 언덕이잖아요. 언덕이니까 할머니들이 뭐 들고 올라가기에 무지하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읍내 순환버스를 빨리 해야 된다. 하루 빨리. 하늘빛 아파트나 장야 문정이 이걸 지나가는 순환버스가 저상버스로 빨리 해야 되면 그럼 차를 덜 사는 사람이 생기고 차를 덜 사면 지역 공기가 맑아지거든요. 배기가스 그리고 주차 공간이죠. 이 주차 공간에 쓰는 돈이 가장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기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은요 시가지 주차가 1시간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보니까 교통수단이 일단 다양합니다. 거긴 평지라서 자전거를 일단 다 타고 다녀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트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가용은 시내 진입을 잘 안 합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는 좀 이게 걷기 좋고 버스도 저상버스로 이게 다 계단이 있잖아요. 대전은 저상버스가 다 있어요. 버스가 낮아가지고 그냥 이게 쫙 내려와서 이렇게 차고 타면 되거든요. 전동차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 과속방지턱 때문에 그렇다는데 과속방지턱을 없애면 되거든요. 과속방지턱 없애고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상버스를 빨리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경북 청송에서는 올 1월부터 버스가 무상입니다. 청송에 다니는 버스는 다 무료예요. 예. 공익적인 걸 먼저 할 것이냐 사유 공간을 늘려줄 것이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제는 간단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익적인 걸 먼저 해주는 게 원칙이니까 먼저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그래야 해답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러잖아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 어쨌든 이게 큰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도 무상 버스, 저상 버스, 순환 버스, 버스 적자가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 버스를 해도
몇 억만 더 하면 이게 무상버스가 다 되는데 무상버스라면 관광객도 탈 수 있고 주민도 탈 수 있고 다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런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학군 어머니 오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신청곡이 빠먹었네요. 우리 최준기 선생님.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야 멋진 명곡. 장사에게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면 산제비 넘나들던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 봄날은 간다. 새파란 불빛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 또 꽃편지 내 던지면 정로새 짤랑대는 영망아 찾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이 봄날은 간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 또한 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신장 높길에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
때에 봄날은 간다. 우리 김학분 어머니, 제가 속성으로 읽겠습니다. 왜 우리는 책을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가? 만나기 위해서다. 우리는 매일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동료 이웃을 만나야 된다. 만남이 없이는 인생이랄 수가 없다. 끊임없는 만남, 우연의 만남이 부단한 해오이다. 같은 시대의 만남과 옛사람의 만남도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책을 통하는 길밖에 없다. 독서는 옛사람과 깊은 정신적 만남이다. 만남은 얕은 만남이 있고 깊은 만남이 있다. 불행한 만남도 있고 행복한 만남도 있다. 또 소비적 만남도 있고 생산적 만남, 창조적 만남도 있다. 옛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정신과 만나는 것이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심화되고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나의 혼이 각성하고 새로운 정신의 눈이 뜨이게 된다. 새로운 자아 발전과 자기심화의 법렬을 느낀다. 진정한 독서는 내가 참된 나를 알고 참된 나를 만나는 것이다. 어느 옛 어른은 이렇게 노래했다. 문 닫으면 이곳 산속, 책 읽으면 어디나 정토. 어디나 번뇌에서 벗어나는 곳이다. 독서 삼매경을 노래한 시다. 이것은 진정한 독서인만이 가지는 인생의 지극한 환희요, 다시 없는 기쁨이다. 양서를 보면 인생의 깊은 정신적 만남의 행복을 느끼게 한다. 종교의 진리를 말하는 구도자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학문 깊은 이치를 정성스럽게 전해주는 스승도 만난다. 예술의 황홀한 미를 직감시키는 창조적 거장을 발견할 수 있다. 파란만장한 속에 좁게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소설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인생의 지혜를 담담하게 가르쳐주는 스승들의 정다운 목소리도 대할 수 있다. 책 속에는 진리의 음성이 있고 말씀의 향연이 있고 뮤직의 노래가 있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책 속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하고 성실한 진리인을 만나야 하고 진지한 학자를 만나야 한다. 슬기의 샘터가 있고 이론의 공장이 있고 사색의 산실이 있고 만남은 또한 대화이다. 우리는 책을 읽으면 옛 어른들과 무언의 깊은 대화를 나눈다. 그는 나에게 말하고 또 묻는다. 나는 생각하고 또 대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물음,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인간은 묻고 대답하는 존재다. 물음 없이 대답이 없고 대답이 없이 물음이 없다. 나와 너희의 깊은 정신적 만남과 대화가 없이는 나는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 책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나와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자고 손짓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진의 향연에 참여해야 한다. 혼과 혼과의 만남, 마음과 마음과의 만남의 대화에서 새로운 정신적 창조가 이루어진다. 책을 읽어라. 위대한 음성들이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음성과 만나서 묻고 대답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는 정신의 풍성한 향연에 후련히 참여해야 한다. 잘 썼습니다. 아유. 약간 현학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관계와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미안해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을 꾸준히 읽으시죠? 네. 예. 신청곡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콤파르시다. 라콤파르시타. 예. 한 주 쉬었다고 또 듣고 싶은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윤창수 고모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다이아몬드 소금. 며칠 전 서울 사는 아는 분이 전화를 했다. 다짜고짜 인사말도 없이 소금 샀어?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밤늦게 홍두깨 내미는 시기라고 하자 그제야 서울에는 지금 소금이 없어 못 산다고 말하면서 나보고 깜깜이란다. 얼른 마트에 가서 되도록이면 많이 사두란다. 그래서야 내 머리가 알아챘다. 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때문이란 걸 말이다. 여러 해 전부터 늘 이용했던 소금 파시는 분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 20kg에 얼마 전까지 3만 원대 있던 것이 3배나 올랐단다. 남아있는 물건이 얼마 없다고 했다. 그 중에서 2017년 산 소금은 12만 원이란다. 자식에게 좋은 소금을 보내기로 했다. 돈을 입금 후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했더니 그새 15만 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면 돈을 더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내가 오래전부터 이용해줘 감사한 마음으로 처음 말했던 요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신다. 그분은 소금을 간수하는 게 다른 물건 간수하는 것보다 힘들다면서 거의 매해 소금 사주기를 바라는 문자를 보내오곤 했었다. 나도 아파트에 살면서 놓아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더 이상 많이 사줄 수가 없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었다. 말은 안 하시지만 구매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자연적으로 재고가 쌓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금값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값을 하는 것이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때가 아닐까봐 생각되었다.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라고나 할까? 그렇지만 길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일 테지. 소금은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한번 사놓고 몇 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계속 이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소금뿐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과 해조류 등 앞으로는 먹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본적인 먹거리가 벌써부터 흔들리고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겹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성당에서도 소금 주문을 받는다고 봉사자가 말한다. 그것도 주문을 했다. 어려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기 위해서다. 19일 월요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향수공원 앞 내거리 신호등 앞에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 피켓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대 반대라고 쓰여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130만 톤이라고 한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세슘 134, 세슘 137, 스트론튬 90 등 방사성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생소하게 들리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잘 모른다. 박물관을 우리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는 3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 물질은 유전자 변형과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하여 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그린피스는 이외에도 C14, 스트론튬 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등은 수년간 바다에 축적되고 DNA 변형을 일으킨다고 한다. 또 독일 헬름 홀츠해양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이 200일 내로 대추에 도달하게 되고 동해는 280일이면 도달한다고 한다. 중국도 비난하고 일본 자국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아무 죄 없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젊은 세대가
살아가야 할 그들의 앞날이 무척 걱정스럽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수강산이 아니다. 조물주께 또 조상님들과 후대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요즘 큰 이슈죠.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반대. 그 세계 바다가 오염이 되면 그 일본 망해고 그 함부로 이렇게 막 그거 할 수 있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전부 이제 전문가들이 전부 의견들이 다른데, 근데 함부로 오염된 걸 이렇게 방류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사람들이 전부 들고 있으면 일본 그 없어져 이거 나라. 이게 이 뭐 여러 정치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뭐 반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장 증상이 안 나타난다는 게 사실 이 15년 전, 20년 전 돼가지고 뭐 이제 그때 이후에 또 문제를 지적하면 이 방사능이란 게 축적이 될 수 있으니까 참 그런 게 뭐 일단 그렇죠. 만약에 이제 걱정하는 사람은 생선이나 햄이나 이런 것들 안 살 수도 있겠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이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역을 생산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옛날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새는 다 이제 그 말리는 것도 뭐 전기로 막 빨리 말리고 이러는데 그분은 옛날식으로 다 펴서 일일이 이렇게 그 말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기일도 많이 걸리고 그 생산도 많지가 않대요. 근데 그분 얘기가 언젠가 내가 미역을 주문을 했더니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말로는 관광객으로 와가지고 거기 전부 다 가서요. 예를 들면은 미역 한 줄기에 뭐 10,000원 합니다 이러면은요 우리가 달래는 대로 더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싹쓸이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신문에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들이죠. 어쨌든 여러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 각자 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이고 이제 장마가 언제까지 지속되려나요, 그죠? 이번 주에 끝날라나요? 비 많이 온대요. 7월 달은 뭐.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사계절이 좋은 나라고 배웠는데 이 사람이 적응하기 똑같은 1년 360일 똑같은 기후로 되면은 조금 적응하기 편할 텐데 이건 뭐 추웠다 더웠다 그러니까 어쨌든 난방비도 많이 들고 에어컨 전기세도 많이 들고 이래저래 서민들은 살기 힘든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엔 또 에어컨 못 키면 또 살질 못하잖아요, 그죠? 더워서. 그래서 이게 요즘에 주택이 단열이 안 되고 얇은 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요즘 옛날에는 에어컨 사치였다고 그 그냥 쳐다보기 자린고비처럼 쳐다보기만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몇 번 안 들었는데 참 어려운 이제 습기도 습기 많이 쓰고 곰팡이도 많이 쓸고 또 축축하고 눅눅하고 또 마음도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마를 잘 견디시고 또 장마 지나면 또 땡볕이 콱 내리칠 텐데 어디 좀 쉬엄쉬엄 하시면서 이 습하고 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청곡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예. 저희는 우리 이래저래 일정이 있어서 이제 격주로 한 주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는 걸로 여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엔 쉬고 그 다음 주 그래서 조금씩 쉬엄쉬엄 글 쓸 시간들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